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NH투자증권 증권주 지금 아주 좋죠.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현재 4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5000포인트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위치라 보시면 되습니다. 뭐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5000포인트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시작했을 때 5000포인트 얘기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약간 뜬구름 잡기로 생각했습니다. 에이, 설마. 왜냐면은 과거에도 조금 이렇게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제시했지만은 그게 이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되겠어? 그랬는데, 곧바로 불기둥을 세우면서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를 순식간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주 입장에서는 강하게 호재로 작용되면서 강하게 상승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수수료,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보통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용 미수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용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이자율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자율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 쓸 수 없게 제가 이제 막아놨습니다. 자, 우리 주식 농부님들께서도 혹시 모릅니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예를 들자면은 10,000원짜리다. 그런데 10,000원짜리를 예를 들자면은 뭐 1000주 산다.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10,000원짜리를 주가가 오르니까 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100원이 된다 하죠. 그러면 1,100원이면 그 1,100원을 1,100원으로 바꾸고 그 수량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에서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게 신용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무튼가 신용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증권사들이 제로로 합니다. 제로. 수수료 제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증권사에서도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수수료가 제로인데 어떻게 증권사가 돌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물론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있긴 하지만 브로커리지 수수료보다 훨씬 더 그 이자 수익, 그래서 신용에 대한 이자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수수료 제로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용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게 바로 현재 증권사의 돈을 버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 조금 이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당연히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10월 31일 나왔던 이슈죠. 3분기 호실적에 상승했다는 제목 되겠습니다. 25년 3분기 실적 발표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7,10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 영업이익은 3,91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 순이익은 2,83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각각 엄청 큰 실적 성장을 보였다.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컨센서스인 2,273억 원을 약 24.5% 상했으며 3분기 연환산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은 13.1%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증시 호황에 따른 브로커리지 및 이자 수익이 증가함과 동시에 연결단으로 헤지펀드 평가이익이 운용 수익에 반영되며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슷하죠. 지수처럼 똑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씩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현재 이렇게 강하게 조정 나왔던 구간을 최근에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도 현재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19,000원에서 현재 21,000원이 되겠네요. 오늘 2750원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을 넘볼 수 있는 돌파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대 상승하면서 현재 2750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1차 저항 때는 21,500원, 그 위에 22,000원, 그리고 23,000원, 24,000원가 됐습니다. 2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 이평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만원, 그 밑에 19,000원, 18,000원, 17,000원, 1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 돌파가 핵심입니다. 이 매물대만 돌파하면 50일 신고가 구간이 24,200원을 충분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81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매도였습니다. 최근에 이틀 동안 사고 있긴 하지만 순매수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기조상으로 외국인은 순매도 기조가 되겠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17만 9천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 사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 보험은 조금 팔고 있네요. 투신도 팔고 있고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 연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투의 순매수 위주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의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그리고 보험과 투신의 현재 순매도 기조가 트레이딩으로 전환되는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율은 0.1%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7조 3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00위가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조 원 이상이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7조 원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현재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61% 지분율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8.3% 지분율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 2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4년도에 2조 원대에서 올해 2조 3천억, 내년도 2조 4천억 이상 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9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1천억, 내년도 1조 2천억 이상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영업이익 2,600억 원대, 3분기 1,800억 원대, 4분기 1,60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2,890억, 2분기 작년에 2,688억 원 대비 올해 3,219억 잘 나왔죠. 3분기 역시 작년에 1,882억 원 대비 올해 3,913억 원, 4분기 작년에 1,672억 원 대비 올해 2,385억, 1분기 올해 2,890억 대비 내년도 3,500억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부채비율은 600%대, 유보율은 3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조 튼튼하지 않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주, 그러니까 증권, 보험, 은행, 이런 세 가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자,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유통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다 보니까 금융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9%대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네요. 동사 EPS 같은 경우는 2422원, BPS는 25,344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볼 때는 EPS가 아닌 BPS로 밸류에이션 본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장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EPS보다는 B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봅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내년도 예상 BPS 25,344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00원 보시게 되면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그러니까 26,000원부터 52,000원 구간이라는 거죠. 현재 2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종합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NHG 투자증권 오늘 2750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하고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평균 매도 단가 모두 2만원대가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4년 대비 25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7.7%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종합 재무 상태는 큰 의미가 없다겠습니다. 금융주는 보험, 그러니까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 왜? 돈을 장사하는 회사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 현재 구간 BPS,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3분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이자 수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신용에 대한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헤지펀드에 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되면서 현재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5.1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6.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선은 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과 24,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8,000원과 16,000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증권 평가 처분이익에서 67%, 그리고 이자 수익에서 17%, 수수료 수익에서 11%.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은 이제 쉽게 말하면 브로커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자 수익이란 게 바로 이제 신용에 대한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면서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11년도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11년도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돈으로 돈을 장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증권 업무 투자 관련된 기타 금융업, 신탁업, 수익증권 자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금융 관련된 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핫 종목 NH투자증권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